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지난 시간 유치권 학습에 이어서 이번 시간 유치권 관련된 사례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입니다. 2021년 1월 29일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권자가 그 자신의 유치권을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유치권 요건인 첫 번째 타인 소유의 건물, 기본적으로 이 요건은 다 충족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점유가 문제이죠. 이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간접 점유일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불법 점유일 경우에는 이 점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이 건물에 유치권 주장하는 자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건축 자재라든지 또는 그 노무라든지 본인의 자금이 투입된 그런 채권이 있어야 결련성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변제기를 볼 때 일반적으로 신축 건물일 경우에는 그 변제기를 완공 정도의 공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유치권 대상 건물의 현황을 보면 이렇게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외부에 인식이 되는 현수막 등이 걸려져 있습니다. 외부에서 유치권 행사 중이다 라는 인식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출입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 내용을 보면 2021년 2월 15일 방문했는데 임차인 3명이었답니다. 토지 세필지시상에 이 건물을 완공하다 보니 이게 필지가 이렇게 소재지가 3개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수막 있답니다. 공사대금 미수로 각 그 목적물 전부를 점유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의 진술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집행관에 갔을 때 그 점유자는 유치권자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01호는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점유 기간과 금액에 대한 것은 미상호되어 있습니다. 2020년 9월 20일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3억 2천 그리고 3억이 모두 유치권자에 대한 것이랍니다. 집행관은 현황을 한 번 더 조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병합된 사건, 즉 이중 경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2021년 9월 30일 방문했을 때 임차인이 6명입니다. 3명이 늘었다는 것이죠. 그 점유 관계는 임차인이라는 기재와 함께 유치권 현수막, 본권 점유 18개호실, 유치권 현수막, 본권 점유 18개호실 이렇게 모두 유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취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201호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 301호 임차인으로, 목적물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자라고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는 취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1억 4천, 4,600, 1억 3천, 1억 9천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이죠. 모사건에 병합되었고, 최선 순위 설정은 2020년 11월 17일, 2021년 1월 29일, 2021년 7월 21일 각 달리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모두 배당료 신청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미상이고 두 사람만 이렇게 전입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고란을 확인하니 이렇게 공사대금 1억 4,620만원, 1억 8,430만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서 각 제출되어 있답니다. 그렇지만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이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유치권에 관한 것은 유치권자가 법원에 유치권 신고서만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그 유치권에 대한 전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신고된 내용 그대로 기록에만 표기할 뿐이죠. 매각 물권 명세서에 입찰할 사람들은 유치권 신고 내용이 있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유치권이 물론 매수인에게 금전적 청구를 하지 못하지만 유치권자는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고, 이런 물건을 입찰할 때에는 특히나 신축 건물은 유치권 인정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입증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 명령이 기각되었다. 이러면 유치권자는 결국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별도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유치권에 있는 물건은 좀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되고 무조건 유치권이 있다 없다 즉석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낙찰받고 그 사건 내역을 봐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신축 건물의 대부분은 토지에 먼저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 자금으로 건물을 건축한 다음에 건물 완공하고 임차인 또는 이 건물을 팔아서 대출금에 대한 변제 또 공사대금에 대한 변제를 하게 되는데 이 문제가 중간에 이렇게 멈추게 된다면 상당히 곤란한 치유에 있는 것이죠. 중간에 이 건물이 멈춘다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유치권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란한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토지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유치권 배제를 위한 유치권 포기각서를 시공자에게 받도록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유치권은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치권자들이 매수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권리를 최대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축 건물에 대한 유치권 주장이 있으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자에 대한 배제 여부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고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자에 대한 이 협의 또는 소송 비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하향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이런 물건은 건들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